조등은 예주 패국 초연 출신으로 그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안제 시절에 황문 종관에 임명되어 황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제가 황태자였던 시절 등태후는 조등의 나이가 어린데다가 성품이 조심스럽고 온후했기에 그를 황태자서로 삼아 순제의 시중을 들게 하였는데 조등은 남다른 견해를 가져 순제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순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조등은 소왕문에 임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상시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순제가 죽은 뒤 2살밖에 되지 않은 충제가 황제가 되었으나 다음 해에 요절해버리는 바람에 질제가 7살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질제도 권력을 쥐고 있던 간신인 대장군 양기에게 독살을 당하게 되어 새로운 황제를 세워야 했는데 당시 청하왕 유산이 태도가 엄중하고 몸가짐의 법도가 있었기에 조정의 대신인 태위 이고를 포함한 모든 고위 관료들은 유산을 황제로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유산은 조등이 황관이라 하여 그에게 예를 행하지 않은 적이 있었기에 조등 등의 황관들은 유산을 나쁘게 여기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대장군 양기와 결탁하여 환제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이처럼 환제는 조등 등의 도움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에 조등을 비종으로 봉하고 대장추로 승진시켰으며 극진을 더해주며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으니 조등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조등은 황관이었음에도 사대부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나라 안에 이름난 사람들을 추천해 관직에 오르도록 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남양 출신 장원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는 훗날 삼국지에서 변장과 한수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한 군대의 사령관으로 등장하며 이후 관직이 태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촉군 태수가 계리를 시켜 조등에게 뇌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입주자사 충고가 야곡관에서 뇌물에 관한 서신을 찾아낸 다음 조정의 촉군 태수와 조등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상주하며 그들 모두를 죄로 다스릴 것을 청했다 합니다. 하지만 황제는 충고에게 서신이 바깥으로부터 왔기에 조등은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며 조등을 비호해 주었고 마침내 충고의 상소를 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등이 일반적인 황관이었다면 자신을 해하려 한 충고를 음해하고 제거하려 했겠지만 조등은 이를 조금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여러 차례 충고가 유능한 관리라고 칭찬했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를 감탄하고 찬양하며 아름답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충고는 사도에 임명된 뒤 자신의 빈객들에게 지금 내가 공이 된 것은 조상시의 힘 덕분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와 같이 조등은 황관의 대표격인 인물임에도 사대부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유지하려 하였으니 훗날의 정세를 봤을 때 그의 직관력과 판단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조등은 뛰어난 자질을 갖춘 유산이 아닌 환제를 옹립해 그를 황제로 만들었는데 물론 이는 조등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환제는 암군의 대명사일 정도로 무능한 황제였기 때문에 한나라가 몰락하는 데 있어 조등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주자사 채연은 훌륭한 관리로 황관들의 관직 청탁을 거부하였고 하간국의 상인 조정이 횡령과 뇌물 수수를 통해 많은 재물을 착복한 죄를 발견하여 그의 탄핵을 상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조정이 조등의 아우였기 때문에 조등은 대장군 양기로 하여금 서신을 보내도록 하여 채연에게 자신의 동생을 사면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채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조정은 노역을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채연은 부름을 받아 의랑 부전령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강등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조등은 자신의 동생을 노역하게 만든 채연에게 이러한 형태로 불이익을 준 것 같습니다. 조등은 조승을 양자로 들였는데 조승이 바로 조조의 아버지이며 조등이 죽자 조승이 후사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승은 영제 시절에 황관에게 뇌물을 주고 소원의 돈 1억만을 보내어 관직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는 돈을 쏟아부어 태위의 관직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조등이 축적해 놓은 재산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이는 훗날 조조가 의병을 일으킬 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조조가 북부이었던 시절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하는 소왕문 건석의 숙부를 때려 죽였음에도 큰 해를 입지 않았던 건 조등을 할아버지로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조등은 이미 죽은 뒤였지만 그만큼 조등이 황관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존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조등은 궁궐 안에서 30년간을 일하며 4명의 황제를 받들어 섬겼으나 일찍이 잘못을 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조등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